초등 산문하고 중등 산문 심사를 맡은 소설선 이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시제가 손하고 마스크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글 자체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어둡고 좀 암울한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또 그 어두운 시국 속에서도 또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단절된 상태 속에서도 연대와 인연을 강조하는 글들도 많이 보여서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심정으로 글들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맞춤법이나 형식적인 지점도 굉장히 뛰어나게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또 한편 또 창의적인 지점에서도 전혀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감각적인 글들이 여럿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심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재미있는 발상을 지닌 초등학생의 시부터 숙련되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고등학생들의 시까지 그 연령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고민과 어떤 개성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마스크나 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그 우울하고 좀 단절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그러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라든가 어떤 자유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람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시제에만 매이지 않고 좀 더 상상력을 넓게 확장하거나 또 아주 좀 구체적인 어떤 시적 대상을 찾아서 좀 묘사와 서사 이런 것들을 좀 더 깃들였으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마스크하고 손을 소재로 한 청소년들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 어떤 것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손의 모양이 남과 달라가지고 힘들었던 것, 이런 식으로 좀 손 자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심사라기보다는 미래 작가들의 글을 읽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뻤고요. 어린 시절에 그 젊었던 시절에 생각하고 느꼈던 그런 내 자신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장르가 산문인데 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소설도 산문 가운데 하나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산문과는 그 문장의 엄밀함이랄지 뭐 치밀한 구성이랄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 100일장의 고등부 산문 참가자들은 그 틈새를, 두 장르의 틈새를 잘 파고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찾아낸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전에 없던 신선한 표현, 또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품이 여럿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찾고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경리 작가님 토지를 보면서 자라왔는데 이렇게 100일장 심사위원을 한다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일이라는, 좀
생각에 들떠서 심사를 봤는데요. 그 올라온 작품들이 다 개성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들이 많아서 읽으면서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 초등부하고 중등부 심사를 했는데 초등부에서 이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작품의 경우에는 그 웃고 있는 가면이라고 해서 피에로에 대해서 쓴 산문이 있어요. 근데 피에로가 이제 그 가면 속에선 웃고 있지만 속내는 어땠을까 상상을 한 건데 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저는 글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타인의 피에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아이의 심리 그런 태도 같은 게 돋보여서 저는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마스크하고 대화하는 그 산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심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침팬지 이야기였는데요. 그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게 짧은 한정된 시간 안에 그렇게 긴 이야기를 쓴 것도 대단한데 그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풀어갔더라고요. 좀 사실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차차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제약 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쓴 부분에 큰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는 아이가 나오는 산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세 번째에서 마음을 바꿔요. 근데 그 산문을 읽어보면 그 마음을 바뀌지 않았던 부분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 아이가 과거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심사위원이지만 독자로서 되게 뭉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글의 퀄리티가 높았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작품들도 글 한 편 한 편에 그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좋은 산문이었습니다. 네. 심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를 심사한 조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응시한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고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 호흡을 완성해가는 시적 힘이, 창작의 힘이 돋보이는 학생도 있었고 또 발상이 참신한 학생도 여러 명 눈에 띄었습니다. 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질,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어서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청소년 특유의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작품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안쓰럽게 드러난 작품도 많아서 마음이 좀 쓰였는데요. 물론 상당수의 작품은 백일장이 갖고 있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말 부분이 갑작스럽거나 또 약간은 억지스럽게 할 수 없이 끝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작품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미래의 작가들의 탄생을 예감케 하는 작품들이 상당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아주 즐거운 심사였습니다. 먼저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거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연이나 중간 부분까지 괜찮았는데 끝에가 너무 평범하거나 시시해갖고 그냥 좋은 점수를 못 준 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길게 쓰려는 그 성실함, 그리고
길게 끌고 나가는 그 논리적인 힘, 일단 글을 길게 끌고 나가는 그 필력 이런 거는 높이 사줄 만한데, 근데 글, 특히 시의 경우 그냥 진부한 말이나 맥 빠지는 말을 덧붙이느니 차라리 뭐가 좀 비어 있더라도 적당히 끊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100일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그 응모를 했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직접 와서 글을 쓰셨는데요. 예심에서는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었고, 그리고 자유주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집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집에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응모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부터 가족 간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인해서 빚어지는 내면의 어떤 세계,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고 그것들을 다양하게 써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힌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번 본심에 그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본심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그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요번에는 코로나기 때문에 시제가 그 마스크와 손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와 손이라는 것을 코로나라는 그 범위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좀 더 그 넓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글을 써내셔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이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낀 것은, 가장 커다란 건 그것입니다. 글쓰기 교육을 받는 어린 청소년도 많다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 글은 사실은 요령이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성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진심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정 어린 마음이 쓰게 만드는 글, 이것이 가장 좋은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글을 써서 보내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2020년 원주 박경림 문학제 전국 청소년 100일장 본선에 진출한 여러 학생들의 작품을 두루 감상하고 또 평가하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그 100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 산문부 중등 부분에서 그들에게도 손이라는 작품은 마치 이미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대하는 듯한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문장 구사와 또 스토리 전개에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초등부와 고등부에서도 그 산문들이 그에 못지않은 그런 영향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수상에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부문에서 중등부의 까만 마스크라는 작품은 요즘 현실의 어떤 콤핍함이라 할까, 혹은 지난함이라 할까 하는 얘기들을 별 꾸밈 없이
그 직핍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그 성실하고 매우 진지한 그러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게 현실을 응시함으로써 좋은 시인으로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초등부의 그 학생이나 혹은 고등부의 시 또한 매우 그 유망한 그러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상에서 제외된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시인 작가로 태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100일장을 제가 청소년 100일장을 심사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그냥 놀랐습니다. 솜씨들이 그냥 뭐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고 거의 다 프로 같아서 좀 이렇게 당황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감성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첫째 그 받은 대상은 그 중등부 학생이 쓴 손인데요. 고릴라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인류학적이고 그 어떤 인문학적인 그 교양으로 풀어나간 솜씨가 중등부답지 않았어요. 고릴라가 더 이상 진화되지 못한 것은 지금의 결과를 보면 알지 않냐고, 그런 어린 작가의 사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우상을 수상한 그 중등부의 검은 마스크는 그 검게 물들어간 그 마스크를 통해서 그 인간의 어둡고 그 비린 내면을 그린 것이 평이하지만 굉장히 그 표현이 선명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예, 우수상은 고등부에서 수상했습니다. 그 외모에 치중하는 그 모델 지망생들의 자아를 가시로 상징하여 보여준 작품인데요. 나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그 주제는 모든 문학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담겨 있어서 우수상으로 뽑혔는데요. 이 수상한 세 작품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문학에 정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